2023년 3월 7일입니다. 인천 택시 강도, 택시기사 강도 살인. 보통 이거 저희들 때는 택강 그랬습니다. 2000년대까지, 2010년 그 전대까지, 사실 제가, 서울경찰청에 배명받고 다음날 바로 임장한 사건이 연대북문 택시기사 살인사건, 택강이죠. 그때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까지 택강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카드 결제가 아주 일상화되지 않았고, 지금은 대부분 카드 결제죠. 현금 결제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고, 카드 결제도 있었지만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지 않았었어요. 그 대신 이제 CCTV는 그렇게 200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CCTV가 흐릿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로 조선족들이 많이 넘어온 상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택강이, 특히 이제 서울 근교 수도권, 물론 지방 도시들도 많아요. 택강이 많았습니다. 근데 2010년대 15년 넘어서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현금 결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택시 추적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강도로서의 택시가 이제는 의미가 없죠. 거기 현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이 거의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누가 현금으로 그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있어봤자 몇만 원도 없어요. 근데 이제 2007년도 이 인천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이 있을 때 2007년도는 제가 이제 그 서울경찰서에 일할 때고, 이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도 역시 신림동 택강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택시 강도는 인천이고 경기도, 서울이고 의미가 있습니까? 이 택시가 돌아다니는 그 부분에 있어 택시, 돈 필요하면 하고. 근데 이제 왜 이게 또 많았냐면 또 하나 이유는, 노태우 정권 때 범죄의 전쟁을 하면서 1992년, 이제 1995년 이렇게까지, 그때 우리가 범죄의 전쟁이라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 최민식 씨 나오는, 하정우 씨 나오는, 대략 1992년, 90년대, 93, 그때쯤에 그런 어떤 조폭들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많이 잡아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범단으로 잡아넣어도 15년, 20년이 안 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992년을 기준 15년이면 딱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게 받은 애들은 10년, 많이 받은 애는 15년, 17년. 그러니까 김근식이나 한기호 같은 애들이 이 성범죄자, 연쇄 강간범들이 나와서 했는데, 똑같이 이 범죄의 전쟁을 했던 걔네들이 또 상당수 2000년대 중반에 많이 풀려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범죄의 오펜더의, 공격자의 요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대신 이런 택시 강도 사건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과학수사가 서울경찰청에서 상당 부분 이제 3시간, 그러니까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정량 시스템화가 됐지만은, 또 지방이나 아니면 인천 같은, 경기도 같은 데도 사실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택시 강도 당연히 CCTV도 없어. 친문도 장갑 끼고 해. 그리고 사실 어떻게 특정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저기 길 가다가 택시 세워갖고 들어가다 흉기 유입해갖고 찌르고 돈 뺏고 가는데, 그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야 어떤 택시가 지금 와스라고 하죠? 와스라고 하는데, 실시간 차량 수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호순 사건 때는 조금 이제 효과를 봤지만은, 사실은 그때도 실제로 그렇게
그 실시간 차량 추적 시스템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그 이후에서나 그 실시간 차량 추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갔고 그것이 안착화돼서 이제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택시 강도하면은 그 요행이 근처에 어떤 뭐 이 저기 택시를 강도를 하고 버리고 가다가 누구의 목격자라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제 이 전과자들 이런 형태의 택강을 했던 애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택강을 하지 않았던 애들, 일반 강도했던 애들이 택강으로 많이 몰려와서 넘어와서 사실 잡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이 인천 택시 강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이 돌아가신 택시기사분은 당시 43살이고 2007년 7월 1일, 그러니까 한여름이었죠. 오전 3시쯤이면은 이제 그 밤에 일하던 돈 정리하고 제일 돈이 많을 때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야간 들어갈 때 10시, 11시, 12시 그때 막 그 합승도 하고 돈도 해갖고 저기 그 현찰이 빵빵할 때 3시, 4시 되면 이제 갈리거든요. 들어가서 시골은. 그러니까 3시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얘도 택강을 했던 애들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기 돈이 제일 많을 때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이제 보이면 3시쯤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택시가 보이거든요. 그런 걸 타갖고 하는 거. 이건 사실 계획적인 거죠. 그러니까 택강은 보통 혼자보단 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거를 혼자 택강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둘이 보통, 근데 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도소 동기라든가, 뭐 동기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그 아는 애들, 특히 교도소에서 뭐 구치소에서 알았던 그런 애들이 주로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타고 뒤에 타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사실은 택시 기사들이 되게 어려웠죠. 한번 만나게 되면 사실은 안 죽고 살아남은 것도 아주 요행인데 이분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택시를 훔쳐갖고 돈을 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천 남동구 남천동에서 택시 기사를 거기서 아마 탄 다음에 어디로 이제 가자고 한 후에 거기서 이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아마 그거를 바깥에다 버린 것 같아, 시신을. 그 다음에 택시를 몰아고 보통 그렇게 하고 택시를 몰고 딴 데로 가서 이제 범행 현장은 살인을 한 건 남동구고 이 택시를 버린 건 지금의 미추홀구, 그러니까 당시는 남구죠. 그러니까 주택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불을 지르고 도주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불을 질렀으니까 왜 불을 질렀겠습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그 차를, 그냥 뭐 이제 말하자면 주변에 이제 그 사실 거기다 놓으면은 얘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택시를 타는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피가 묻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택시를 타게 되면은 그 기사가 분명히 목격해갖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얘들이 자기의 차를 파킹해 두고 그쪽으로 근처에 와서 차를 어떻게 뭐 택시를 이렇게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 그러니까 한 블록 조금 걸어도 20분 안쪽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공식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근데도 이제 왜 못 잡았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당시에 수사 전담반 32명으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 사실 그때는 일단 CCTV가 없고 통신 수사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 지지국 수사인데,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이 택강을 해낸 애들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신 수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의 차량이라고 하면 근처에 파킹해 둔 거를 찾았는데, 사실은 인천 남구 주택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차가 한두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968대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걸 싹 다 두진 거죠. 그런데도 잘 안 나타난 거는 실제로 그 많은 그 길에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일일이 그 근처를 탐문해 갖고 목격자 반응을 확인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수사를 한 거죠. 근데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무식하게 수사한 거의 맹점은 뭐냐면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인이 안 잡히면은 이게 1년을 할 수 있고 2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을 한 것도 사실은 오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택강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달 해고 다른 건으로 전담 수사반이 있지만은 사실은 인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그래도 CCTV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주 장면이 찍혔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날로그, 대체적으로 아날로그였고, 그게 찍혔다 하더라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았고, 좋아도 어떻게 특정을 합니까? 아니, 뒷모습만 살짝 찍힌 거를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 뒤에야 뭐 이제 법보행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CCTV가 많았지만, 그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래 유지 못하고, 이제 2016년에 미제 사건은 분리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2016년에 이 중요 미제 사건 전담팀, 그러니까 인천청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실제로 1년 이상 2년을 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쪽지문 부분인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제 당시에도 증거는 있었던 거예요. 무슨 증거냐면은 이놈들이 이제 그 택시에 불을 질렀는데 택시에 불을 질 때 불쏘시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불쏘시개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불쏘시개가 없잖아요. 택시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놈들이 이제 자기 차,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차에서 아마 어떻게 가져왔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차량 등록증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불쏘시개로 인해 해갖고 택시를 태운 거죠. 근데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사실, 이걸 불을 지르고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왜? 문을 닫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없어져 갖고 타다가 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를 한 다음에 쇼파를 활활 탈 때까지 사실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문을 열어놓고 그래야지 이제 확 타고 폭발까지 아니라도 굉장히 해갖고 싹 타버리죠. 진짜 차 탄 거 보면 완전히 뼈대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아마도 불쏘시개를 해갖고 불을 지른 다음에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다가 산소가 없어지니까, 물론 완전히 밀폐된 건 아니죠. 산소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다가 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타긴 탔는데 완전히 타지 않고 그 탄 게 불쏘시개가 아마 차량 등록증 같은데 그게 일부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게 남아있던 게 이놈들의 쪽지문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종이인데 지문이 남습니다. 종이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0년 그때쯤에도 종이에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경찰 과학수사의 뭐라고 하나, 이건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쪽지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쪽지문을 복원하는 기술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쪽지문은 있었죠. 그러니까 일부 종이에. 그 쪽지문을 이제 지금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기법이나 이런 걸로 쪽지문을 복원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게 됐고, 당시에 아무래도 CCTV를 통해서 유망한 어떤 차종,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량 등록증에 남은 에도 거기에 이제
저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면 소나타, 뭐 그랜저면 그랜저. 그러니까 그 차량이 있고 그 차량들 중에서 그 근처에 있었던 차량을 하고 그게 이제 990대가 됐고, 물론 그게 차량보다는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어떤 차의 종류라기보다는 차대 번호 같은 거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게 있나 봅니다. 거기에 이제 쪽지문 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주. 그 차가 이제 팔았을 수도 있고 중고차로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전년 소유주 2,400명을 일일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쪽지문, 유사한 쪽지문을 딱 찍은 거죠. 그래서 A란 놈을 체포하고 올해 1월에, 그리고 공범도 체포하게 되는, 그때 이제 아마도 요게 두 놈이니까 아마도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는 잘 아시죠? 그런 형태로 아마 신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 신문 기술을 해갖고, 이게 한 놈은 기억나지 않고 다른 놈은 이제 자백을 했고, 그 B란 놈한테 자백을 하면서 아마도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백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미제 사건은 관심과 인력과 기술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더 많죠. 다행히 이거는 그래도 쪽지문 기법, 쪽지문을 복원하는 기법, 거기다가 아마도 이 범인들이 이 차량을 불태울 때 실수한 부분까지도 해갖고, 이건 참 대전 택시 권천광도, 대전 국민은행 권천광도 사건은 아시다시피 DNA를 일일이 대조해갖고 한 거, 이거는 쪽지문한 거, 이런 어떤 거는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이건 분명히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또 하나는 미제 사건을 중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갖고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으면 잡지 못했죠. 그런 시스템적인 전환도 분명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건 그건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거 한 것 중에 하나는 중앙경찰학교 학폭 때문에 이것도 오늘 여기 방송 녹음을 하는데요. 지금 얘들이 312기입니다. 312기. 제가 이제 중앙경찰학교 186기, 그죠? 186기, 198기. 근데 얘네들이 이제 312기인데 아마도 혹시라도 제가 면접을 했을 수도 있는 애들이죠. 아니 근데 작년이면은 했을 수도 있겠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경찰학교 예비경찰관들을 교육시키는 걔들도 대부분 다 뭐 많으면은 요즘 뭐 30, 30대, 제가 사실은 들어갔을 때 제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30대 중후반 사람들도 많이 순경으로 입직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30대 초반, 보통 20대 후반. 왜냐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한 뭐 2년 정도 수험 생활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대충 생각해보면 28, 9쯤 되죠. 사실 그때가 제일 많이 붙기도 하고 26, 7 정도. 그리고 늦어도 사실은 뭐 30대 초반 애들도 다른 생활하다 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성인들이고, 그런데 이게 학폭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애들 말하자면은
예비경찰관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진짜 이 허접한 애들, 그러니까 면접도 안 보고 면접은 그냥 패스 앤 페일 정도로밖에 한 경우가 없어 갖고 어떤 얘가 진짜 성적만 보고 뽑았던 애들이 많아서 예전엔 또 뭐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특채한 애들도 많고 뭐 그냥 진짜 그 허접한 애들도 많았죠. 그래도 이제 제가 면접관 들어가는 게 거의 저희 초반기에 들어갔어요. 경찰관 면접관. 그것도 프로파일러 출신으로서 실질화된 점수를 부여하고 실질화된 방식으로 20점, 25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 게 벌써 8년,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좀 심리가 PAI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면서 이제 걸러내려고 해갖고 일부 걸러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면접관을 해보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강제 배당 방식이어서 사실 얘는 좀 배제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또 중앙경찰학교 그 외래 강사도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강의하고 그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쟤는 중간에 걸러져야 될 애다. 쟤는 경찰 되면 안 된다. 이런 애들도 간간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저기 뭐라고 하나 이렇게 걸러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배제를 합니까? 이미 합격을 했어, 경찰에. 그럼 그 합격하기 전에 심리 검사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압박 면접이라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걸러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면접한다고 이렇게 가서 했는데 무슨 뭐 그 허접한 애들 면접관이라고 하는 애들도 허접한 애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면접관들도 대부분 많습니다만 꼭 똥물을 튀긴 애들도 있고 저런 면접관 이런 애들도 있고 이건 이제 면접관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문성이 없다는 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화된 경찰관 면접만 전문화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전문화된 게 아니라 딴 데서 이렇게 해던 애들이 데리고 온 애니까 전혀 경찰관의 이 생리 구조라든가 이 심리를 어떻게 이걸 모르는 애들이 하니까 엉뚱한. 근데 그만큼 돈을 들이려고 하지 않고 경찰청에서는. 그러니까 내부 면접관들은 또 그만큼 또 전문성도 없고 애정은 있지만 전문성은 떨어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져 갖고 이건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면접관을 해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중앙경찰학교에서 예비경찰관이 학폭이 이러죠. 이게 진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까지 사악한 놈들이 어떻게 경찰관이 되게 해서 가해자.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진짜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애들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피해자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경찰 지망생들이 이거 커뮤니티 꽤 됩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에서 이제 경찰 커뮤니티 경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거기 올리니까 이렇게니까 드러났지. 그러면은 중앙경찰학교 교관들이라든가 교수위원들이 모르나?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면 등신들이고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원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제기들이. 근데 얘들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기준으로 자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 소송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중앙경찰학교의 교수위원들 이런 애들한테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경찰관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 애초에 면접 시험에
경찰관 전문 면접관들을 확충해서 지금보다 2배 이상. 아나 개나 소나 무슨 외부 면접관이라고 와서 들어왔는데 저 시덥지 않은 애들 빼고, 물론 이제 현직 경찰관 중에서 우수한 애들의 면접관을 쓰고 거기서 엄격하게 점수를 정확히 주고, 뭐 강제 배분 방식이 아니라 자를 놈도 자르고, 거기에 소송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는 그 변호사를 동원해서 막아주고, 이런 게 하고, 그 엄격하게 객관화 시키고, 또 당연히 외부 요인들, 뭐 누구 뒷백으로 누구를 뭐 너님 안에 이렇게 이런 것도 부정 요소도 없애야게 하고, 이런 전문화되고 독립적이면서도 이런 경찰 면접관들을 이 인력풀을 확충하고 그들한테 권한을 주고, 이 걸러져야 할 애들을 거르고, 이것이 이제 경찰학교 내도 똑같은 형태. 이런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분명히 걔들을 걸러내고, 이런 거에 일벌백계하고 전혀 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경찰이 되면요, 시민한테 엄격한 큰 피해가 합니다. 이렇게 다른 그 예비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확대하고 하는 이런 놈들이 경찰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 놈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의 예산 구조라든가 시스템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태의 수준 높은 애들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준 낮고 허접한 놈들이 경찰에 나가니까 얘들이 하는 수사가 그런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른바 불순모들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애들이 밀리는 거죠. 사실 순경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가 그 중앙경찰 강의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교수는 강의하는데 뒤에서 한 사람을 가지고 물을 뿌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집단 이지매를 하는 그런 놈들을 어떻게 경찰관을 시킵니까? 근데 그거를 중앙경찰학교에서 몰랐다. 응? 아유, 그리고 이런 놈들이 걸러지지 않았다.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반성을 하는 거죠. 면접관을 저도 뭐 거의 한 7, 8년 넘게 했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다. 경찰학교 때도 안타까울 때이 많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애들을 뽑아서 제대로 된, 이거는 그럼 경찰학교 단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과정은, 이 배제, 신상 필벌의 과정이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잘못했으면 엄격하게 감찰해서 잘라내고 잘하는 애들을 올려주고, 무슨 뒷백이 있어서 들어오고 뒷백 때문에 이거 무마시켜주고, 이런, 여기서부터 이게 잘못되니까 실제로 경찰관도 일하다가 소신 있게 일하는 애들은 잘려나가고 대충 하고 뭐 비비고 뭐 아부하고 돈 바르고 이런 놈들은 살아남으니까 경찰이 개판이 되는 거죠. 이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중앙경찰학교 학복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경찰관의 선발 육성, 그리고 경찰관을 제대로 된 경찰을 만드는 이 과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경찰 학교 내 학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시스템 넓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될까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